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두 권입니다. 오늘은 포퓰리즘에 대한 책 두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아마 현대 정치에서 민주주의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상대 정당이나 상대 정치인에 대해서 포퓰리즘적이다 또는 포퓰리스트다 라고 낙인 찍으면서 주로 이제 정치적 상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까지는 일종의 민주주의에서 대중에 대한 어떤 인기 영합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이전에는 보통 이제 인기 영합주의적 정책, 보통 이제 분배와 관련된 보통 정책 프로그램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왼쪽 좌파 정치 세력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좌파들의 포퓰리즘이 문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현대 정치에서는 우파 포퓰리즘,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우파 포퓰리즘이 등장하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은 뭐라고 보아야 되는가, 포퓰리즘과 또는 오른쪽에서 나타났던 일종의 극우 행동주의 또는 전체주의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가 되면서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난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포퓰리즘은 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보통 등장할 때는 굉장히 민중적인 모습을 띠고 등장하다가 갑자기 독재와 비슷하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돌변해서 독재 정치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이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적인 거냐, 민중적인 거냐, 아니면 사실 독재 정치나 어떤 인기 영합주의의 변종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서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포퓰리즘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면서도 생각보다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이전에 마키아벨리의 도서관에서 대만의 학자인 이제 양자오라는 학자가 민주주의를 읽다, 뭐 이런 얇은 두 권의 책으로 미국의 헌법이나 토크빌의 어떤 책을 굉장히 간명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깊게 설명해 준다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아마 이 두 책도 두께는 굉장히 얇아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비판의 어떤 수준은 생각보다 깊이가 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의 난제라고까지 이야기되는 포퓰리즘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책이다 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권은 포퓰리즘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이랄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설명하고 있다라면, 나머지 한 권은 포퓰리즘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퓰리즘이 긍정적이다, 민주주의에 좀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포퓰리즘은 이제 민중 또는 시민들을 동원해서 공동체주의적인 어떤 민주주의 모델을 발전시키는 좀 긍정적인 힘이다. 어찌 보면 포퓰리즘이 곧 민주주의 그 자체 아니냐. 왜냐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평범한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적으로 조직해서 그 의견을 받아 정치로 이제 변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곧 민주주의 아니냐, 이런 이제 긍정적 해석도 있습니다. 또는 약간 좌파적 버전의 해석도 있습니다. 라클라우 무페 뭐 이런 거죠. 포퓰리즘이 기성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정치의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관료제나 어떤 자유주의의 합리성 때문에 민주주의 자체가 경직되어 있을 때 그 경직되어 있는 민주주의를 좀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치 세력이나 좌파 세력들은 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포퓰리즘의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포퓰리즘은 지나치게 분배지향적인 그리고 아마추어적인 어떤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인기에 영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국가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허약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었죠. 그리고 포퓰리즘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비전문적인,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비전문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좀 더 나아가서 집권하거나 통치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부정적 견해들이 기존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두 권의 책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책, 조금 얇은 이제 카스무데와 크리스토발 로비라 칼트바서라는 두 학자가
공동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인데요. 교유서가라는 이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외국에서는 2017년에 출간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2019년에 이제 번역되어서 출간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은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론적 어떤 분석을 좀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포퓰리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간명하면서도 날카롭습니다. 이 책에서는 포퓰리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포퓰리즘이란 기본적으로 사회가 궁극적으로 상호 적대하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일종의 세계관이다. 근데 이 두 진영이 뭐냐, 한쪽은 순수한 민중, 한쪽은 부패한 엘리트. 자,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뉘어져서 충돌하고 있다 라고 보는 세계관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비민주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비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의 대응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은유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저녁 만찬에 초대된 술 취한 손님이다. 그러니까 초대는 되었습니다. 만찬에 초대는 되었는데 이 손님이 너무 술이 취해서 진상을 부리고 있는 것과 같다. 쫓아낼 수는 없는 이런 존재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저자들은 포퓰리즘에 대해서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혼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이데올로기에 기생해서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이런 이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퓰리즘은 일종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자유주의 또는 권위주의 또는 일종의 신자유주의까지도 결합을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생하는 이데올로기다 라고 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다. 따라서 최근의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우파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이유도 포퓰리즘이 얼마든지 오른쪽 우익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들하고 결합할 수 있는 중심이 얇기 때문에,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제 이론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이 빨간 책은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얀 베르너 밀러라는 칠레의 학자가 쓴 책입니다. 사실 이 얀 베르너 밀러는 앞서 얘기 드렸던 카스무드의 이 포퓰리즘이라는 책에도 조언을 많이 준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라는 이 책은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분석보다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각 나라마다 나타나고 있는 포퓰리즘이 왜 문제인가, 좀 더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분석보다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가하는 공격들에 대한 경각심과 비판을 좀 더 많이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얀 베르너 밀러는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충돌하는 이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퓰리즘은 앞에 카스무드에게 이 책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민중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이 얀 베르너 밀러는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순수한 민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일한 순수한 민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포퓰리즘이 그것을 과도하게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원성이랑 충돌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얀 베르너 밀러는 좌파 버전의 포퓰리즘이든 우파 버전의 포퓰리즘이든 결국은 다양성, 다원주의와 충돌하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비판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얀 베르너 밀러는 그들이 말하는 민중에 과연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지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거죠. 얀 베르너 밀러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작동하는 체제인데 포퓰리즘은 이걸 너무 단순화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힘이 있지만, 왜냐하면 직관적이고 단순한 것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전파되기도 빠르겠죠. 그래서 힘이 있지만 그만큼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극단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더 크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얀베리는 밀러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대 포퓰리즘의 문제점들도 예리하게 짚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통적으로 원래 포퓰리즘은 집권하거나 통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되어 왔거든요. 근데 밀러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포퓰리즘은 충분히 집권하고 통치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정책이나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한 그것이 실제 잘 작동하지 않게 되더라도 아마추어리즘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더라도 그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본인들의 비전문성 때문이 아니라 국내 또는 심지어 요즘에는 국외에 있는 반대자들 때문이다 라는 음모론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집권하고 통치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어떤 정치 언어들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의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그 이유를 국내에 딥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국외에 이것을 반대하는 어떤 국제 세력이 있다. 그들 때문에 나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이들에 맞서서 싸워라. 그리고 나를 더욱더 지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화 때문에 국내외의 반대자들이나 음모론을 결합해서 집권하고 통치하는 것이 포퓰리즘도 가능해졌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명의 저자, 아니죠. 정확히는 세 명의 저자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란 결국 민주주의에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 자체를 민주주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거나 없앨 수는 없다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주류 정치인들이 이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공정한 어떤 미디어, 언론들이 포퓰리스트들의 이야기들을 분석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분석하는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사법부 또는 기본권 보호기관 같은 거죠. 우리로 따지면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 같은 곳이 될 건데요. 그래서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특정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안 되지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포퓰리즘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두 저자가 함께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좀 더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의 주장들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면 포퓰리즘의 영향력은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포퓰리즘이란 민주주의가 관료제로 인해서 또는 지나친 신자유주의나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어떤 극단적인 버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좀 경직되고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민주주의의 불만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주주의 그 자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되고 불평등도 조금 줄어들어야 되고, 국가 공동체 또는 사회 공동체와 시민들이 새로운 사회계약,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세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인 하나인 포퓰리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 두 권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치사회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